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7절 말씀입니다. 119편 27절 말씀. 시편 119편 27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이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한 사람이 존재, 내 한 사람의 존재, 내 개인적인 것도 됩니다. 이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남겨질 수 있는 하나의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낮은 자리라 하는 이 부분, 낮은 자리 하면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가는데 기본 고리가 있겠다. 기본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거는 기본 고리다. 근데 시도는 해야 되는데 가능성을 두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아직까지는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다른 게 좀 있어서 이제 그야말로 지금까지 쭉 수요일 저녁에 준비해오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 발자국 딱 뛰는 아주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틀림없다 하고는 복은 있는데 기본 고리일끔 틀림없는데 이제 그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내 혼자서 하는 거는 좀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내가 하나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고리로 만드는 어떤 시도를 이제 시도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일이 내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 인류가 낮은 자리 공동체로서 이게 이제 어떤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기본 고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나 딱 발표는 못합니다. 어떤 게 다 상세히 설명 못하는데 이제 그런 장치를 남겨놓고 지금 현재 이런 것 자체가 피해 안 보고 공격 안 당하도록 그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있다. 한 발 뛰기 지금 일보 직전이다. 요 정도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랬는데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의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자신은 깨닫게 하소서 하는 이 부분이 마침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주의 법도의 길을 내가 지금 깨달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슈퍼비라디안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 지금까지 해온 것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낮은 자리라 하는 것 자체도 그죠. 낮은 자리 근로자라 하는 자체도 말이 여기서 말은 낮은 자리 근로자지만은 이것이 그냥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풀어보면은 다른 말로 보면은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는 말을 지금 뭔가 새로운 듯이 했지만은 이것은 인류 속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1765년에 산업혁명에 관한 인류사에서 엄청난 내용이 있었거든. 거기서 나타난 내용이 노동시장이고 노동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때 형편을 보면은 낮은 자리 근로자라는 말이 바로 그 당시에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가 그때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나 지금에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라. 근데 이제 왜 지금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여기서 부각시키려 하느냐 하면은 구분해야 된다. 구분.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하고 상황 자체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는 것하고는 이걸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 뭐 어떤 구분이 되냐면은 1765년 산업혁명 어떤 흐름으로 그 사건 이후로 이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나라마다 발전했던 산업의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한 내용들 그것이 오늘날 뭐 3차 산업,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나오는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1765년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결국에는 노동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노동시장을 당시에는 이걸 제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노동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산업 현장이 어떤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동시장이라 하는 것도 사람이 있으니까 노동자니까 그냥 뭐 일이 필요하고 돈만 주면 일을 하니까 이게 하나의 노동시장이라 하는 내용을 보고 있지 처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 기존의 시장이 있는 데서 거기서 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고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또 다르게 하면은 농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좀 농사를 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계 가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크게 돌아가면서 그 속에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확 몰려오는 이런 새로운 어떤 시장이 형성돼 농업에서 하나의 공업으로 들어오는 여기서 농업 인력은 안정적으로 작년이나 뭐 10년 전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하고 공장으로 몰려오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오니까 농촌 지역은 인력이 모자라고 또 산업혁명이 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시장 돈으로 막 얼마 주겠다 하면서 이 인건비가 막 늘어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인류 전체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산업혁명이라 하는데 이런 노동시장이 되어지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의 그 환경 자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되도록이면 돈을 적게 주고 사람들은 뭐 많이 쓰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돈을 받는 입장에 보면은 주거 환경이나 여러 환경이 받은 돈 갖고는 열악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농촌 지역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도시에서 오니까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공장 있는 도시는 도시대로 황폐해지고 농촌은 농촌대로 일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이런 전 세계가 이거 뭔가 이거 마지막이 아니냐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 상황이 산업혁명 시대고 그때가 바로 노동시장의 시작이다. 그걸 분명히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지금도 나라 단위로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1765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그 내용이 지금도 각 지역마다 얼마든지 있고 아무리 개선하려도 개선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좀 잘 산다는 나라, 산업이 발달했다는 나라일수록 뭘 보고 척도하냐? 노동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느냐? 이게 그 나라의 어쩌면 경제 상황,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부의 산업 발전의 어떤 척도가 되어지는 게 또한 노동시장이에요. 1765년의 사건, 지금부터 300년, 250년 되어지는 그 여건에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똑같다. 그때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 지금 각 나라의 어떤 상황을 비교하는 거요.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영국, 몇몇 어떤 나라에만 적용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정도로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아주 편만해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차이가 이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격차가. 그래서 그 격차를 단순하게 노동시장 쪽에서만 바라보는 쪽이 아니고 이제는 그 격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통해서 격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통해서 사람 또 다 똑같은 사람을 나눠놓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즉 자본이 있어서 노동시장을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어떤 구매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한편 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일종의 노동자 이 두 차이가 격차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지금도 똑같이 각 나라마다 이걸 적용하는 것은 빈부격차라고 하죠. 빈부격차. 그때 1765년에 나타났던 노동시장에 처음 나오면서 나타났던 빈부격차가 그때는 사람들 막 너희가 빈부란 말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본가가 단순히 노동자가 이 두 가지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300년 250년쯤 지나면서 지금은 인류사회에서 전체에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말이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요소에는 빈부격차라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인류 전체가 하나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빈부격차를 줄이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아주 큰 숙제죠, 숙제. 마찬가지, 왜 1765년을 산업혁명이라 하느냐? 이 내용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이렇게 구입하지만은 그래서 노동자를 자꾸 이래 사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자를 자꾸 받지만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볼 때는 받는 돈 갖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돈을 가진 사람 쪽에서 돈이 자꾸 몰려가고 노동자는 계속 어려운 환경 쪽에서만 나타난 내용이다 보니까 얘는 빈부격차를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양분된 시각으로 형성되어지는 거야. 사람들의 시각이 빈부격차는 분명히 이런 말은 쓰지 않더라도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체를 전체 사람을 볼 때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 두 곳에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환경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구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만 할 때는요 안 그랬습니다. 단지 뭐 돈을 주고 안 사고 이 노동시장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서 자본가 소위 말하면 농토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지주입니다. 지주에게 땅을 발해받아갖고 생산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게 고정적이에요. 고정. 늘 하는 아주 거의 대부분 변동 없이 뭐 해마다 가서 농토를 받아가지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가를 받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빈부격차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노동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1765년부터 노동시장 자체가 나오니까 빈부락하는 이 차이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매체가 돈인데 전에는 돈이 아니었거든. 먹는 게 대체가 됐다니까. 먹는 곡물이나 이런 게 갖고 먹고 사니까 그것 갖고. 근데 돈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돈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그 살아가는 형태가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르게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는 자본가, 하나는 노동자 차이를 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게 단순하게 그래만 바라본 게 아니고 이제는 계급이다. 전에는 농토를 가진 사람 앞에 지주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땅을 짓는 사람은 이건 당연히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땅을 관리한 능력이 있어야 또 밑에 소작인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먹고 사는 하나의 윈윈. 이 공동체 개념이 농토에서는 농지에서는 됐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돈이란 매체를 가지고 돈을 받는 거는 받지만은 받은 입장에서는 항상 쪼달리니까 이것이 계속 이래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노동자 쪽에 있는 사람은 노동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자꾸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몇몇 안 되는 자본가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매체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 거리가 생기는, 간격이 생기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차이, 계급이, 전에는 계급의식 없이 지주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오던 그 개념이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돈을 받고 자기들 스스로가, 돈 가지고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상대되어지는 자본가, 자기들이 노동력이 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자본가를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이 형성돼요, 세력이. 그래서 그 부르는 것이 그 형태는 어떤 그 빈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이 작이 있는데 세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급 형태로 본단 말이에요. 계급. 그 전에 있던 그 계급, 하나의 계급 체계가 있었어요.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인들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계급이 있는 것에서 산업혁명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인식이 돈으로 매체를 해서, 돈으로 매개해서 자기들 가르는 이걸 갖고 하나의 계급 형성으로 가는 거예요. 계급 형성.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고, 인식의 어떤 도약이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계층이구나. 가난한 계층 자체가 그냥 가난한 건인가 아니고, 이거는 서로 넘어보지 못하는 벽이 하나, 돈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으니까, 이 벽을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계급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부터 농사 지을 때부터 형성되었던 그 벽, 그 계급, 그것 자체 넘어가지 못하는 계급이 딱 형성되니까 이거를 계급이라 부르는 계급.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 개념을 우리가요, 교회 노동시장 기업에서 이걸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어서 일부러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계급 형태로 인식이 되어진다 하는 것에서 인류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50년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이념이 인류 전체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떡하냐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리고 참 돈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노동시장, 그 별도로도 노동시장이 있는데 그 노동시장은 그 노동시장 가게 만들고 여기는 하나의 별도로 또 다른 노동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지면서 분명히 어떤 높은 임금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은 또 자본가들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그 자본을 형성되어지는 노동시장에 보면은 분명히 임금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계급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체를 노동자, 낮은 자리 근로자라고 하는 이 전체를, 인류 전체를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상대적이 떨어지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절대 말이죠.
삶이 불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대. 그것이 여러 가지 보장이나 하는 것은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다. 계급 개념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이렇게 상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낮은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하게 살지만은 사업이 망하거나 복지혜택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1765년의 산업혁명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오는 이 개념, 그 속에 이념이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이념 자체의 벽이요, 지금 전 인류라 이거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요. 갈등에. 아까 말했죠. 빈부격차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국가 단위로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계급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또한 그 빈부라 하는 내용을 없애 같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가 해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급에 대한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인류가 나타난 이념 자체가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은 공산주의는 말은 안 쓰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주의 개념 때문에, 이론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전쟁,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도 많지만은 공산주의가 나타나면 해서 혁명이라 해갖고 죽인 이 사건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 현상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는 위치를 보는 거죠. 대한민국 6.25 사변, 전쟁 왜 일어났느냐? 전 세계에서 넘어오는 이 공산주의 여름을 우리 대한민국이 막아가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라 하는 이 개념이, 이 전쟁을 해오고 우리가 하나의 분단이라 하는 이 흔적까지 남겨갖고,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가 완전히 있고 남쪽에는 북한의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하나의 자유주의라 하고 하지만은 바로 이 속에는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 자본주의 사회가 막 발달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빈부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고들을 하나 나름대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속에서 국가 형태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빈에 속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어쩔 수 없이 1765년에 있었던 그 산업혁명의 그 영향에 비슷하게 받아들여갖고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북쪽에 북한이 공산주의지,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벽이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남한에 지형적인 위치가 있고, 일본은 부득불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하지 말아야 될 또 위치가 있어갖고, 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애매한 지금 상황, 이 속에서 지금 산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얼마나 기우뚱기우뚱한지를 우리는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념 자체가 1765년에 그때부터 형성되었던 인류 전체가 가진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걸 물리친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분된 채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자본주의 이론의 반대 개념에, 아니면 대치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끝까지 평행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해소시켜야 된다, 이거지, 요 부분은. 제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요,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이 개입 자체를요, 해소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걸 해소시킬 목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지, 공산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리, 그 빈 계층, 빈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다시 선동해갖고, 신공산주의라든지, 안 그러면 뭐, 새로운 어떤 주의, 이론, 그걸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요것에서 왜냐면 이게 비슷하거든요. 낮은 자리 근로자 하면, 산업혁명 때, 그때 돈 못 받고, 돈 낮은 임금 받고, 자본가 드는 거 착취하는 그 개념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또 주장, 과거에 있었던 것을 조금 바꾼, 살짝 포장만 잠깐 다르게, 옷만 잠깐 다르지만, 결국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하는 내용보다도 바로 앞에 부분에 들어가는 요 접근 부분, 요거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준비는 더 못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라고 부르고, 홍익사회, 홍익인간, 그리고 또 교회 노동시장 개입, 슈퍼 비라디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는데, 바로 이 주 힘을 누가 이 일을 하느냐, 1765년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걸 갖고 객관적으로 나와놓고, 이건 왜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이론이고, 막, 전쟁으로, 계급으로, 완전히 양분돼가지고 서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개념을 하고 인류 전체가 지금 지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인류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그걸 비추는 거죠. 1765년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 노동시장이라 개입이라 하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걸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해소가 되느냐. 인류 전체가 있는 노동시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좀 더 서로가 융화하면서 평행서로 서로가 경계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발전할 건 발전하게 만들어가면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느냐 할 때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여기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할 때는 2011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박근혜란 모델을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오듯이 바로 이런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 교회 노동시장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박근혜에 대한 위치를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오면서 경제에서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과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계층의 해소점이 해결점이었었는데 그 해결점을 우리는 이루어가는데 2012 박근혜 감옥에 가 있는 지금 현재 구속으로 돼 있는 그 박근혜의 그 환경을 인류 전체가 가능성을 인류 전체가 하나로 될 수 있는데 가능성의 방법을 그 모습에서 찾을 수도 있다. 누가 그러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갖고 지금 여기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